안녕하세요. 입대 전에 산모이님의 방송을 접한 후로 쭉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도 방위 사령부 소속이었는데 직갈대라고 해서 사령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서초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평구에 있는 방패교육대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모 이병이 구식 화장실의 변기 칸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왼쪽 다리를 문 밖으로 내민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머리를 K2 소총으로 쏜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의 바로 앞에는 방탄모와 K2 소총이 가지런히 놓아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화장실의 크기였습니다. 화장실 자리는 가로 길이가 K2 소총보다 짧고 세로는 겨우 1m 남짓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공간에선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안타까우면서도 미스터리한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숨진 이병과 함께 발견된 총이 저희 부대 탄약고에 진공 포장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탓에 부대에서 맡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병 초였던 저는 사소와 함께 탄약고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초소는 철제 계단이 있는 2층식 구조였는데 1층에는 증가 초소가 있었고 병사들은 2층 초소에서 근무를 썼습니다. 사수와 부사수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수가 부사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창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더군요. 그날 근무를 서면서 선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탄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커다란 팬 같은 장치가 돌아가는 소린 줄 알고 곁눈으로 탄약고 맞은편에 있는 수송부 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지붕에 있는 장치들 역시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이 소리 들리냐? 예, 들립니다.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나도 짬 덜 찼을 때 이 소리 자주 들었거든. 그 외 부대 한 바퀴 순찰할 때 있다 아이가. 뒷산 초소 도착해서 순찰 일지 막 쓰려고 하는데 그때 저 소리가 산을 막 울렸다고. 처음에는 동물 소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산에서 그런 동물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 내 사수가 당직실에 무전을 날렸지. 당직 부사관이 막 쫓아 올라왔고 소리가 분명히 그때까지 계속 났는데 부사관이 휴대폰으로 그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 참 이상하다니까. 야야, 또 들린다. 그날 저는 귓속을 파고드는 그 괴상한 소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근무가 바뀌면서 한동안 그 소리를 잊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제가 상병 5호봉이 되었을 때 사수가 되어서 다시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었죠.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고 부사수와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기이한 소리는 여전히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작게 들리다가도 마치 울분을 쏟아내는 것처럼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기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당직실에 복귀 신고를 한 뒤에 허락을 받고 독서실에서 라면을 먹었는데요. 매운 볶음면과 짜장라면을 만들어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참고로 독서실의 위치는 단약고와는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는데 창문 앞에 서서 보면 연병장이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연병장 쪽에서 그 소리가 또다시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홀로 독서실에 있었던 저는 두려운 마음에 라면을 챙겨 중대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소린 대체 어디서 들리는 것이었을까요? 혹시 탄약고에 보관된 총에 씌인 모 이병의 원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 들었던 오싹한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니는 검문도에 사셨는데 딸이 7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자신의 아들을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아끼고 사랑을 했고 고모 할머니는 아주 모진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온갖 구박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곧바로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집안에 병풍을 치고 그 뒤에 시신이 든 관을 안치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의식이 순탄하게 치러지고 마지막 3일째였다고 합니다. 밤 9시 무렵에 갑자기 무언가가 덜거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모두 놀라서 집안을 둘러보니 그 소리는 병풍 뒤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꺼내줘. 그런 고모 할머니의 목소리가 관 안에서 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생생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급히 관 뚜껑을 열었고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할머니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탄을 했는데 고모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이 없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저승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가진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고 염라대왕은 할머니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냐? 실은 제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쥐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뭐라? 감히 자살을 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저승에선 가장 큰 죄에 해당한다. 다만 너의 생이 많이 고단했을 터 내 너의 죄를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너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줄 터이니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거라. 그렇게 해야 너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내 말대로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훗날 네가 다시 나에게 왔을 때 내 너를 좋은 환경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마. 그런 할머니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후로 고모 할머니는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절은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을 때였으니 할머니가 잠시 혼절한 것을 두고 죽었다고 잘못 판단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궁금해집니다.